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쉬는 날인데 방송 켰습니다.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제가 휴방인데 방송 켰는데 방송을 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전날 뭔가 방송 마무리가 안 좋았다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두 번째는 갑자기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방송을 켜서 이건 꼭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이거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설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첫 번째 설로 이 주제를 얘기했냐면, 자, 제목이 극소수의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처럼 얘기하지 마.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제가 솔직히 영상 만들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썰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여러분들한테 답답하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고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는 거, 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조직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왜 그 평균치가 있잖아요. 평균 가이드라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지역에서 살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건 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나이대라고 하면 그 나이대 평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벌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다닐 수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나 모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그 평균적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썰을 풀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되도록이면, 네, 되도록이면 이 전체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네, 최소 90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90%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야. 네, 최소 90은 해당하는 사람들의, 예, 이야기를 썰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어떤 얘기했어요? 어제 뭐 28살 1억 7천 모았다? 내가 그 얘기를 좀 한심하게 봤잖아. 25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25살에 대기업 들어가 28살에 1억 7천을 모았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내가 왜 그 얘기를 가지고 좀, 어, 좀 이렇게 좀 이제 깠냐 하면,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들 같은 28살이라고 치면 20대 후반이라고 치면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100명 있어요. 100명 중에 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두세 명 될까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예 안 되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90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8살, 7살이라고 치면 20대 후반의 사람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표본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 중에 28살에 1억 7천 모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답 나오잖아.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100명 모았을 때 90명은 저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1억 7천은 커녕 1억 5천도 못 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한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적인 한계라든지 직업적인 한계라든지 능력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지 못하잖아.
20대 중에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 한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대기업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돈 많이 줍니까? 무조건 들어간다고 사원부터 무조건 돈 많이 주나? 물론 돈 많이 주는 데도 있겠지만 대기업도 대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가면 다 삼성 갑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회사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사업부마다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사원이라 하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마다 이제 팀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잘 나오면 돈을 많이 주고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는 시스템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원, 같은 대리를 달고 있어도 어느 사업부에 있냐에 따라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벌어져요. 그리고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성과급이나 뭐 떡값 같은 거 이제 안 터지면 월급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마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내가 왜 아까 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몇몇 사람들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수하고 네, 특이한 경험이나 이 사례의 얘기를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댓글 가지고 까고 하는 것들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야. 뭔가 누구든지 전부 다 한 연봉 5, 6천 되는 것 같고 누구든지 대기업 다닌 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절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지금 채용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 바로 못 들어가잖아. 4년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28살 돈이 없어. 4년제 나왔다고 치면 돈이 없어요. 거의 없어. 아니 빚쟁이거나. 왜 빚쟁이냐? 그 대학교 다니면서 뭐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주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학은 졸업을 해야겠고 학점은 대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계 보니까 1인당 대학교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 이제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이 한 2,500만 원인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작습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내가 회사 다녀도 2년 동안은 저 갚는데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썰을 가지고 깠던 이유도 굉장히 우리 그러니까 현실적인 평균적인 바운더리에 말도 안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뭔가 흔해 빠진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개연성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음? 아니 대기업 다녀도 여러분 대기업 다녀도 달에 3천만 원 이상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달에 3천만 원 이상. 왜냐? 뭐 대기업 다니는 돈 안 씁니까? 대기업 다니는 돈 안 써요?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버는 만큼 또 돈이 나가요. 응? 버는 만큼 돈이 나가.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보면 뭐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을 넘어가서 타 지역에서 일을 하잖아요. 타 지역에서 일을 하면 뭐 사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취를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집에서 일할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상당수가 타지 생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을 또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세금으로 또 많이 냅니다. 대기업 생산지 다니시는 분들 세금 엄청 많이 냅니다. 예. 뭐 연봉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뭐 대기업 생산직이 뭐 1년 일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음 6천만 원 하더라도 세금 떼잖아요. 세금 떼면 한 4,700, 800입니다. 아니 4,700, 800보다 더해. 심한 데는 4,600도 있어. 그것도 여러분 4,600이라고 해서 나누기 12 해가지고 한 370, 80, 70, 80인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매달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원천 징수라는 게 성과급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차 수당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떡값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생각보다 많이 떼요, 집주님. 네, 진짜 많이 떼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월급쟁이잖아, 월급쟁이. 월급쟁이가 나오는 게 돈이 뻔하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다른 기업보다 월급 좀 더 많이 받는 거고 떡값 있고 성과급이 많이 터진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네. 뭐 대기업 다니면 돈 문제 다 해결되고 돈 많이 모을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삶의 범주에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정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나 그런 걸 정말 좀 싫어하는 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보통의 범죄 벗어난 얘기를 왜 보통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냐 말이야. 진짜 나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이게. 아니, 여러분들 경험담 댓글로 적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얘기가 과연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내가 일반적인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절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말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돈을 모았다. 정말 대단하고 존중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누구나 다 가능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애초에 그래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버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돈만 벌고 삽니까?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야지. 취미생활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든 돈을 벌려면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거나 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절대 본인이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그 님 주변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다 대변할 수 있어? 아니면 대한민국의 20대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내 주변에 잘 나갈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뭐 좋은 동네 살면, 좋은 동네 살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 그 좋은 동네 살고 좋은 대학교 나온 게 그게 일반적인 거냐고. 모든 동네가 다 그렇냐고요. 내가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모든 동네가 다 강남 같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평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평균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해요. 제가 보면 그 당구장 표시로 공감주의라 붙여놓잖아. 그 공감주의 붙여놓은 이유는 100명이 앉아있으면 적어도 뭐 90은 제가 너무 높게 잡았으면 적어도 80한 5명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예, 끄덕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동떨어져 있는 평균치와 너무나도 다른 특정 지역의 특정 계급의 특정 계층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사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경험이 과연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 가능하고, 정말 한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산다. 1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있으면 한 80명은 그렇게 산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하셔야 돼. 얘기하는데 얘기하더라도 그걸 아셔야 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본인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깔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얘기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해놓은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읽어 놓은 것들, 대단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 이 와중에도 돈 많이 벌고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예전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 비슷한 나이대, 그냥 내 주변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모두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 비슷한 나이대. 님 주변에 찾아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 몇 명만 가지고 그 대한민국 20대, 30대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야기를 제시할 때도 내가 겪었던 것이 과연 보통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를 생각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친구들 돈 모으기 힘들어. 돈이 잘 안 모여요. 돈이 잘 안 모여야 정상이야. 왜냐? 일단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취업하기가.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는 공무원 시험도 봐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가치가 돈 못 모아요. 왜냐? 공무원 공부하는데 돈 들죠. 그리고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도 돈 얼마 안 됩니다. 월급 보면 한숨 나와요. 와, 내가 이 월급 받으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숨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절대 큰 돈 못 만집니다. 뭐 안 잘리고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큰 돈을 벌려고 하겠다 그럼 공무원 바닥 애초에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공무원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 들리고. 이게 여러분 특수한 상황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야. 굉장히 많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노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노는 사람.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말하기 그렇지만 취업 못한 사람들. 취업 준비를 1년, 2년, 뭐 3년 넘게 한 사람도 많아. 니치족도 많고. 그래서 요즘엔 더 잘 나가기 힘들어.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일단 어디 다녀야 되잖아. 돈 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데 돈 나올 때를 만들기 힘들어요. 주변에 다 대졸자인데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 대졸자. 왜냐면 대졸자를 수용할 만한 채용이 없잖아요. 대기업은 이제 채용 안 하겠다고 하지. 삼성 말고는 전기 채용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 설령 취업한다 하더라도 뭐 끝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취업한다 해도 막상 이것저것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 요즘 물가가 좀 비싸요 말이죠. 그래서 뭐 돈을 모았다. 그런 건 대단한 얘기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들이나 어떤 수입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벌어지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시고 절대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